안녕하세요. 취업이 보인다의 조서연입니다. 오늘은 국경을 넘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고픈 청년들을 위한 시간이죠. 해외 취업 어디까지 가봤니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취업 정보부터 알려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오늘의 대기업 채용 소식입니다. 삼성 SDS 자회사인 S코어에서 2018년 하반기 경력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분야는 클라우드 플랫폼 개발, 자바 개발자, 3D 그래픽스와 비전 개발자 등인데요. 지원 자격은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여야 하고요. 각 부문에 따라서 필수 자격과 우대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채용 사이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집 기간은 7월 21일 토요일 자정까지입니다. 그리고 한미약품에서는 2018년 신입 및 경력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부분은 IR과 경영정보, 바이오 신약, 연구 지원 등으로 IR과 경영정보의 경우는 4년제 대학교 기졸업자로 금융과 재무, 회계 등 관련 지식 보유자 및 제약회사 근무 유경험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신약과 연구 지원 분야는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 소지자가 지원이 가능한데요. 박사 학력 소지자는 우대하고 있습니다. 접수 마감은 7월 22일 일요일 자정까지입니다. 그리고 파리크라상에서는 외식 사업 부분의 조리 셰프 및 서비스 직원을 모집합니다. 조리 셰프의 경우는 관련 학과 졸업자와 조리 기능사 자격증 보유자를 우대하고 있고요. 외식 서비스 담당의 경우는 호텔과 항공 등 관련 전공 졸업자 및 외식과 호텔 서비스 관련 경험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서는 7월 27일 금요일 밤 11시까지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오롱 그룹에서는 2018년 7월 경력직 정기공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집 분야는 R&D와 보안기획, 시스템 개발, 데이터 분석 등이고요. 분야에 따라서 2년에서 15년까지 관련 경력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필수사항 및 우대사항은 각 분야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채용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서는 7월 31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취업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해외 취업 어디까지 가봤니 이번 시간에는요. GIC 해외사업부 김석원 총괄부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찾아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잘 지내셨죠? 날씨가 네. 너무 덥습니다. 너무 덥습니다. 예. 네, 많이 덥습니다. 자, 요즘 우리나라는 청년 실업률이 매일매일 화제잖아요. 계속해서 그렇죠.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일본이나 미국, 독일 같은 경우는 이 청년 실업률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네. 자,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해외 취업에 관심을 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네. 네, 맞습니다.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이 늘고 있고요. 지금 20대, 30대 그 청년들을 대상으로 1,500명으로 저희가 통계를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네. 20대의 84%가 또 30대의 83%가 기회가 된다면은 해외 취업을 하고 싶다고 답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별로 이제 남녀 성별로 보면은 남성의 81%, 여성의 84%가 해외 취업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걸로 나타났으니까 20대에서 30대 성인 남녀의 80%,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은 예.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가 된 거죠.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해외 취업을 좀 고려를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많이 자, 그렇죠. 이유를 좀 알아볼까요? 네, 보면은 여건적으로 좀 한국에 좀 실업률이 많이 상당하다 보니까 해외 취업하고 싶은 이유로는 근무 여건이나 복지, 그다음에 잘 갖춰져 있는 워라밸을 원하는 구직자들이 네.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에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라고 이 자기의 그 이제 생활이나 예. 또 그런 거를 보장하는 걸로 많고, 그다음에 해외 취업을 하게 되면은 일하면서 어학 실력 향상이나 자기 개발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 취업이 어려워서 더 많은 기회를 찾고 싶다. 그리고 직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삶의 터전을 해외로 옮기기 위해 해외 취업을 하고 싶다는 응답자는 15.8%로 상대적으로 많이 적은 걸로는 나타났습니다. 예, 여러 가지로 좀 본인의 삶의 질이라든지 자기 개발을 위해서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좀 해외 취업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를 해오셨는지요?
네, 오늘 가져온 소식은 이제 베트남 취업으로 가져왔는데요. 베트남 네. 취업 같은 경우는 지금 일본 다음으로도 고용 시장이 활발하게 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네. 핫한 베트남 가져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6월에도 한번 언급을 하긴 했었는데요. 네네. 이 최근 뭐 베트남 경제가 급격하게 또 성장을 하고 있고 많이 시장 성장했죠. 자체도 넓어지면서 이 여기에 대한 이 인력 수요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좀 요즘 우리나라 취업생들에게도 상당히 좀 핫한 나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먼저 맞습니다. 베트남의 좀 경제 상황부터 알아볼까요? 그렇죠. 베트남의 경제를 먼저 봐야 되는데 2017년 경제 성장률이 6.81%로 성장하였고요. 2018년도에 상반기 경제 성장률은 7% 이상을 기록하는 등 전 세계 지금 성장률을 비해서 고도 성장을 이루고 있는 게 네.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 정부의 신남방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되고 있는 게 베트남인데요. 예. 젊은 노동 인구하고 그다음에 1억 명의 인구에 대한 내수 시장은 탄탄한 베트남 경쟁을 상당히 뒷받침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아무래도 네. 또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큰 이유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이 외국인 투자가 어느 분야를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네네네. 우리나라도 집중적으로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2018년 2분기 이미 22조 원, 200억 달러죠. 와. 200억 달러를 넘어섰고요. 세분해서 보면은 제조업 분야의 한 39%인 79억, 그다음에 부동산 분야, 도소매 유통 분야로 투자를 많이 늘고 있고요. 베트남의 그래서 외환 보유는 지금 570억 달러를 오. 돌파를 한 상태입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도 베트남 시장 진출 소식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투자가 집중되는 산업의 분야,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하네요.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베트남을 3대 투자 국가로 대상국으로 선정을 해놓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도 1분기에는 381억 달러의 한국 투자 프로젝트, 그다음에 또 많은 수주를 받고 있고요.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579억 달러를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호치민 같은 경우는 지하철을 좀 하고 있는데 저희 우리나라에서 수주를 또 받아서 예. 많은 진행을 하고 있고, 분야를 보면은 제조업이 그래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다음 부동산 경영, 그다음에 물류 유통 등으로 나열할 수가 있습니다. 예, 주로 그래도 제조업 분야가 상당히 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베트남의 산업 트렌드는 좀 어떻습니까? 베트남 아시겠지만 베트남의 산업은 농업, 임업, 수산업으로 1차 산업으로 되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1차 산업 비중이 15.3%, 제조업 비중이 한 34%, 그다음에 서비스 비중이 38%로 2016년도 기준으로 되어 있고, 전통적으로 뭐 쌀 1위국이 생산국이고요. 예. 또 그다음에 또 커피도 생산 2위국이고요. 그래서 1차 산업이 발달했으나 2003년도부터는 많이 변했습니다. 제조업이 경쟁 성장을 되게 주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업별 생산 규모를 보면은 석유 생산, 섬유, 의류 중심. 그다음에 산업에서 점진적으로 전자, 화학, 철강 등의 그 변화를 보이고 있고, 네. 최근에는 그 삼성전자도 들어가 있지만 전자제품, 소재산업, 스타트업, 창업, 육성에도 많은 의욕을 보이고 있는 게 베트남 지금 시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베트남의 경제 상황과 또 산업 트렌드까지 알아봤는데요. 그래도 오늘 저희에게 딱 베트남을 꼬집어서 알려주실 때는 이유가 또 있겠죠? 네, 베트남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해 있고요.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한 5천여 개 오. 기업들이 굴지의 대기업부터 시작해서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네. 또한 베트남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5%에서 6%의 성장률을 계속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교권 국가로 한국과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호치민 같은 경우는 제2의 상해로 되는 도시로 지금 이제 발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대한민국 청년들을 위해서 또 비자 발급도 상당히 용이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그다음에 포스트 차이나로 주목받고 있고, 그다음에 글로벌 경제 통합 용력으로 가속화가 진행이 돼 있고, 해외 고급 인재들을 상당히 지금 유치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15년도에 최근 한배 FTA를 발효해서 베트남 투지 유치를 확대하고 효과로 베트남 내 고용 창출이 많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짚어봐야 될 게 이제 우리나라 청년들이 취업을 할 때요, 고려를 할 게 현지 기업에 취업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을 봐야 하는지 이런 부분도 궁금한데요. 아무래도 한국 기업을 좀 많이 보겠죠? 그렇죠. 한국 기업으로 봐야 되는 게 사실인 게, 베트남 같은 경우는 대졸 생산직이 임금이 한 달에 400불,
400달러 정도,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만 원 정도로 좀 낮은 수준의 연봉이 되기 때문에 임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청년들이 가기에는 상당히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네. 국내에서 베트남 취업하는 분들의 95% 이상이 현지 진출 한국 기업 또는 한인 기업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트남 현지 진출 기업은 5천 개 정도인데 호치민에 3,600개, 그다음에 하노이에 1,000개 정도 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인력 채용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호치민, 코참, 한인상공연합회는 약 7천여 개, 1,700개의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는데 베트남 진출 기업의 한국 기업은 78만 명의 베트남 노동자 그리고 1만 명의 한국 근로자를 고용 중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호치민시를 중심으로 하는 남부 지역 같은 경우는 섬유, 신발 및 기타 제조업이 한 60%이고요. 제조업이 확고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울러 최근에는 하이퐁의 LG전자, 그다음에 원래 하노이에는 삼성, 그래서 국내 대기업 같은 한국의 전자제품 네. 제조 기업들과 관련 협력 업체들, 2차 벤더 업체들이 베트남 내 생산 시설을 확대 투자함에 따라 현지에서 이를 관리한 한국 인력이 지속적으로 네. 필요한 거죠. 예. 네, 그 다음으로는 사무 서비스, 뭐 유통이라든지 그다음에 어카운팅, 회계 분야 쪽으로도 많은 수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좀 우리나라에서 베트남 해외 취업에 성공한 분들도 지속적으로 좀 늘고 있겠네요. 네, 많이 늘고 있습니다. 지금 한 3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베트남에 취업을 해서 이렇게 진출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 3년간 베트남 해외 취업사 수는 그 월드잡 플러스 통계상 565명으로 나타나 있고요. 중국하고 비슷한 수준인데 베트남 취업자 가운데 80% 이상이 사무 서비스직에 취업을 했고 그 다음으로는 호텔 관광 같은 서비스업이나 건설 토목 분야가 뒤를 잇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 쪽으로도 앞으로 하고 있고요. 네네. 예, 사무 서비스직 일단은 가장 많은데,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한국인들이 해외 취업을 했을 때 저 어느 정도 유망한 직종이 있다면 역시나 좀 사무직일까요? 아니요, 이제 사무직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회계 자격증이나 그렇게 가지고 있었을 때만 좀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네. 베트남 진출한 한국 기업들 대부분 베트남에 저렴하면서 우수한 생산직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진출한 게 대부분이거든요. 예. 때문에 베트남 내 한국 기업에서 한국인의 역할은 다수의 베트남인을 관리하는 중간 관리자 역할이나 생산 관리자 역할 쪽으로 많이들 진출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국 본사 및 베트남 내 한국 협력사 일정에 맞게 기획하고 조율하고 섬유 본제업 그 제조업의 중간 관리자 및 해외 영업자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관련 전공 전공학과는 경력 면에서 상당히 유리하죠. 그 예. 다음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LG전자나 이렇게 전자제품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전자, 유통, 무역 등의 사무 서비스직인데 해당 분야 관련해서는 4,400여 개 이상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기 때문에 유망하다라고 볼 수 있고 베트남 K-무브 스쿨 같은 프로그램이 많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공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용하게 되면은 여러분들께서도 베트남 취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뭐 현지에서도 기업들의 그 채용 트렌드는 시시각각 변하는 게 또 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이 채용 트렌드가 중요할 텐데 좀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섬유, 봉제, 뭐 인형을 만드는 신발, 제조 그렇게 OEM 방식으로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삼성, LG, 롯데, 포스코 등 대기업들이 산업 진출을 확대함에 따라 IT, 유통, 서비스 등의 전문 분야 예. 쪽으로도 상당히 발전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비스 유통직으로 롯데마트라든지 이마트 쪽의 대기업들도 상당히 발달이 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경력직과 신입직인데 일단은 베트남에서 원하는 거는 중간관리직, 생산관리직이기 때문에 경력직을 상당히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적이나 베트남 언어의 문제이기 때문에 베트남에 대한 경험이나 이해도가 높은 신입사원도 많이 지원이 가능하고 선발이 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국내 인력하고 현지 경험자 동시 수요인데요. 베트남의 경제 발전에 따라 베트남 내에 한국 유학생들도 많이 있고 네. 또 베트남 내 대학에서 한국어과를 나온 베트남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인턴십들도 상당히 많이 발전되어 있고요. 베트남 내 베트남어 전공한 한국 유학생들이 현지 적응에 대해서는 높은 평가를 아무래도 받고 있기 때문에 국내 인력에 대해서 전문 영역이 상대적으로 호의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그
인맥을 통한 채용인데요. 아무래도 아름아름 해가지고 본인들이 공고를 보고 그 다음에 또 지인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보다는 세 번째 현재 그 인맥을 관리를 잘해서 여러분들이 베트남 취업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채용 분야가 점점 이 전문직으로 확대되고 있고요. 또 신입이나 경력직에 대한 수요가 모두 늘고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뭐 그렇다 보면 현지 경험이나 이 베트남어의 구사 능력 같은 것도 점점 중요해질 것 같거든요. 자, 그렇죠. 그렇다면 베트남의 해외 취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조건들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한 뭐 6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아시다시피 베트남 성조가 6성조입니다. 네. 언어가 상당히 배우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중국은 그러니까요. 4성조인데 예. 베트남은 6성조라서 아무리 베트남어를 잘하고 해도 몇 년이 있어도 힘든 게 베트남어입니다. 그래서 언어 분야입니다. 저희가 이제 생산관리, 중간관리직으로 있다 보니까 베트남어를 잘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언어 능력에 따라서 연봉이 좀 상승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경력상 항상 뭐 어딜 그러겠지만 동종 분야에 대한 업무에 대한 경력이나 인턴십, 그다음에 뭐 인턴 경험이 있는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가진 경력상을 가진 게 제일 좋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언어 부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공, 본인이 관련된 전공에 업무가 있느냐, 유통이라든지 국제 통상이라든지. 그다음에 학사는 비자 발급 때문에 준 학사 이상의 그 경력을 학사 학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네. 어느 학교를 나와야 되는지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아, 예.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하죠. 그 업무에 대한 자세, 예의가 있어야 되고 매너가 있어야 되고 또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일할 마음이 있는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사실 이 베트남에서는 업무 능력보다 뭐 인성이나 끈기를 중요시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인성이나 끈기 어느 나라에 가서 여러분들이 해외 취업을 했을 때 보면은 그 나라에 대한 문화를 이해를 상당히 많이 해야 되거든요. 네. 또 베트남에 대한 그 다문화에 대한 또 글로벌 인재로 나기 위해서는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자존심도 세고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와는 다른 많은 그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후라든지 네. 여러 가지 문화라든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그거를 버틸 수 있는 끈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또한 저희 그 베트남에 지금 취업하는 곳을 보면은 베트남 시내에 있는 다운타운 그 시내 1군 쪽이 아니라 좀 외곽 쪽으로 2시간 거리에 있는 곳에 많은 공장들이나 산업 단지들이 대단지들이 있기 때문에 예. 시내와는 다른 그 산속에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문화가 활발히 교류가 되지 않고 기숙사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은 인성과 끈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자, 이번에는 이 해외 취업 희망하시는 분들이 가장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베트남 취업했을 때 이 연봉 수준, 소득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베트남 취업했을 때 지금 한국 기업에 보통 3,2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네, 네. 초봉 같은 경우는 3,200만 원에 또 기숙사를 제공을 해주고 예. 식사도 제공을 해주고 여러 가지 주말에는 시내까지 나올 수 있는 차편까지 제공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해외 취업 지금 저희 미국, 일본, 싱가포르 평균 연봉을 보면은 2,7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거에 네. 비해서는 3,200만 원이면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주 6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감안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주 6일 근무가 대다수군요. 자, 네네네. 그렇다면 좀 베트남의 그 해외 취업 시 근무 조건 같은 것도 궁금하네요. 네네, 근무 조건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 6일 근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뭐 하루에 8시간씩 하게 되고 야근이나 잔업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근로자는 일주에 최소 1일 정도는 휴일을 가져야 하고요. 그게 여건치 않다면은 한 달에 4번 정도는 휴일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을 해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또 베트남의 국경일 같은 경우는 한 유급휴가가 한 열흘 정도 오. 되어 있고요. 사회보험으로는 일단 보험보장제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원래는 의료보험만 가입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무지에서 고용주가 의료보험만 가입하면 됐지만 베트남 정부가 2018년부터 외국인한테 사회보험까지도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워크퍼밋을 받고 정식적으로 해외 취업을 하는 LD 비자를 가지고 가시는 분들께서는 사회보장까지는 다 되는지 확인을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무 조건이나 이 보험 관련 사항들도요. 일단은 좀 준비하시는 분들은 꼼꼼하게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뭐 연봉이나 근무 조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요. 또 이런 조직 문화나 베트남 현지의 그 어떤 사회적인 특징 같은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네네.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일단은 베트남은 아직까지도 사회주의 성향이 많은 국가입니다. 베트남인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자존심이 강하고 네. 체면과 인간관계 및
가족 관계를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죠. 간혹 그 베트남 민족에 대한 모욕이나 또 다문화에 대한 그런 걸 이해를 못하고 저희 뭐 하는 경우에는 강력하게 대응을 하는 게 또 베트남인이기 때문에 예. 일반적으로 베트남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사과를 좀 잘 안 하는 편이기도 그래요? 해요. 네, 그런 편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평등 의식으로 인해서 또 상하 관계에 대한 인식이 좀 상당히 아직까지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반면 그 조직에 대한 헌신은 상당히 높습니다. 자기가 소속돼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또 열심히 일하고 근면상에 대해서는 예. 아침 7시부터 그 오토바이를 타고 직장에 가서 또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야근까지 있으면 잔업까지도 하는 게 좋은 편인데 간혹 그 지시 불이행 등 근로계약 위반 사항이 있으면은 그 노무 관리도 상당히 중요하니까 예. 모든 것은 다 문서로 남겨놓는 게 아.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네. 그렇다면 이 베트남 기업에서 이 한국인 해외 취업자들에 대한 인상은 좀 어떻습니까? 한국 취업자들에 대한 인상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한국인에 대한 한국 문화에 대한 거는 존경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인도 근면성 또 동질감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예, 네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현지에서 취업에 성공한 이 한국인 해외 취업자들의 만족도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은 네. 좀 어떻습니까? 만족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베트남으로 취업한 게 지금 한 3년 전부터 2, 3년부터 생각됐기 때문에 네. 보통 1년의 고용계약까지는 다 채우고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또 이직도 활발하기 때문에 만족도는 평균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70% 오. 정도는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거는 지속적으로 근무 환경이라든지 또 많은 대기업, 굴지의 대기업들이 있다 그러면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걸로 장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네. 또 궁금한 게요. 이렇게 좀 해외 취업을 했을 때 베트남에 가서 어느 정도 터를 닦아서 거기서 정착을 할 분이 좀 많으신지 아니면 좀 어느 정도 경력을 쌓아서 다시 이직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지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경력을 쌓아서 이직을 하는 것보다는 현재 정착할 생각을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 네. 아무래도 이제 신입 같은 경우에는 경력을 쌓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겠지만 예. 30대나 또 전역 간부라든지 대리나 과장급 같은 경우는 현지에서 이제 체류를 장기적으로 예. 할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상대적으로 낮은 물가, 그다음에 또 교육열도 많이 높기 때문에 네. 그 교육에 대해서 또 자녀분들이나 이렇게 데려가신 분들은 네. 장기적으로 지금 베트남에 체류를 목적으로 오.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만족도가 또 높은가 봐요. 네, 예, 만족도도 털을 잡고 높고. 살아도 될 만큼. 그렇죠. 급여도 높고 우리나라 물가가 우리나라의 25%밖에 안 되다 그렇죠. 보니까 예, 그런 것도 그거에 중요하죠. 비해서 너무 중요하죠.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베트남으로 본격적으로 해외 취업을 좀 희망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그 자료 같은 건 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인터넷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대한민국 산업인력공단에서 만들어 놓은 그 월드잡 플러스 www.worldjob.or.kr이나 베트남 호치민 취업 인턴 카페 이제 코트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한인 유학생 사이트인 비나 한인 등에서 정보를 얻으면은 여러분들이 베트남에 대한 취업, 그다음에 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해외 취업 성공 후에 베트남에서 생활을 할 때 도움이 될 만한 팁들을 좀 알아볼까요? 네, 몇 가지 좀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정적 물가, 적은 물가가 상당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뭐 맥주 한 잔에 250원. 와. 네, 250원 정도 되니까 아무래도 해외 취업을 하게 되면 초기 정착비라는 게 들어가거든요. 네. 뭐 집세를 내던가 뭐 하게 되는데 예. 베트남 같은 경우는 80%가 기숙사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네. 초기 정착비가 상당히 많이 안 들어가는 예. 편입니다. 본인이 시내에서 집을 구하게 되더라도 원룸 같은 경우는 한 300불 한 달에 300불 정도 되고 있고요. 전기세는 별도고 그다음에 아파트의 경우는 임대료가 월 450달러, 그러니까 500불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보다 25% 정도 낮은 그 물가 때문에 상당히 유리할 수 있고 저축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또 시내에 와서 돈을 많이 쓰지 않고 또 외곽에 있다 보니까 저축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편이죠. 다른 국가에 보다는. 네네. 이 정도로 살다가 한국에 돌아오면 물가가 너무 비싸서 오히려 맞아요. 네. 당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조차 드는데요. 맞습니다. 사실 이 의식주뿐이 아니라 이 해외 생활할 때 가장 좀 중요한 것들이 뭐 교통비나 통신비 그리고 병원비 이런 건데 이런 생활 서비스 비용은 좀 어떻습니까? 생활 서비스 비용 같은 경우는 한국의 한 병원비 같은 경우는 한국의 한 2배 이상 정도 와, 좀 생각보다 비싸고요. 굉장히 높네요. 네, 근데 그러니까 한국인이 운영하는 병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예. 높고 그다음에 베트남인이 운영하는 병원 같은 경우는 한국의 좀 절반 수준으로 네. 할 수 있습니다. 뭐 머리는 항상 하셔야 되니까 예. 또 미용실 같은 경우에는 한국 미용실은 한 15불
또 베트남 미용실 같은 경우는 5불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에 교통비 같은 경우는 버스비는 한 250원 정도 되고 있고요. 택시비는 한국의 한 70% 정도 기본 예. 요금으로 될 수 있고 통신 요금은 개인별로 차등을 두고 있지만 한 10,000원 정도면은 데이터를 이용하면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으십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아까도 뭐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요. 취업이 결정됐을 때 가장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비자 아니겠습니까? 네, 이 부분도 비자죠. 좀 알려주시죠. 네, 비자 같은 경우는 저희 그 LD 비자로 진행을 돼야 되고요. 정식적으로 노동처에서 워크 퍼밋을 발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사 이상, 그다음에 3년 이상의 근무 경력을 가진 자에게 노동 허가서가 발급이 돼서 LD 비자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베트남 코트라에 진출해 있기 때문에 학사 이상 경력이 없어도 K-무브 스쿨이나 코트라의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되면은 노동 허가서가 자절로 나오기 때문에 네. 취업하는 데는 비자 발급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단 범죄 경력 수사 회보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그 사항을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베트남 취업에 대해서요. GIC 해외사업부의 김석원 총괄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